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 무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국가 간 무력 충돌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한 언론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새로운 전장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게이츠는 미래의 전쟁이 더 이상 전통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이 환자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발전소가 원격 조작으로 멈추며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며 미래의 충돌은 탱크나 미사일이 아닌 핵심 인프라를 해킹하고 대규모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생물학 무기조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며 이는 정부나 기관이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기 전에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이츠가 강조하는 핵심은 인공지능의 이중성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을 진단하거나 교통망을 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인공지능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방화벽을 우회하는 디지털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있습니다. 예컨대 통신망을 공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 작동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위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나 권위주의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선거를 조작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초현실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을 통해 정치인의 연설이 조작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점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단 하나의 사이버 공격이 수분 만에 대륙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게이츠는 20세기의 핵에너지 관리처럼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구가 윤리 기준을 정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이미 위급 상황 발생 시 인공지능 시스템 전체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CEO 또한 이 같은 경고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우위 경쟁이 이제 새로운 권력의 축이 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선점한 국가는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동시에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유크레인의 발전소나 미국 정부 서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게이츠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디지털 보안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악성 코드가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정부와 기술 기업 간 대화가 부족할수록 그 취약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망에 대한 공격으로 수백만 명이 수주 동안 정전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전쟁은 전통적인 선언이나 군사 침공으로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이츠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경도 군인도 눈에 보이는 무기도 없는 무형의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 회사인 칼라일의 루벤스타인 공동 창업자 겸 회장 또한
최근 미중 갈등이 정치 경제에서 기술 경쟁으로 불붙으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경제 전환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한 행사장에서 50년 전 사망한 사람이 영상으로 나타나 살아있는 듯 말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더군요. 인공지능이 악용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두렵습니다. 과거 전쟁은 땅이나 인종 간 경쟁에서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능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각자 개발한 인공지능을 제3국의 표준으로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과거의 인터넷만큼이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고 심지어 빌 게이츠의 당시 저서에도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며 세계 1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기술 패권을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이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지 않고 지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 기술 중에서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2020년 이전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비슷했지만 이제 미국이 20% 더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이 단지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십 년간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는 서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아이로봇 등의 영화는 단순한 SF 작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설정들이 현실을 예비학습하게 만든 미디어 도구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챗봇, 자율주행, 자동 무기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인공지능 반란 서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익숙함을 심어줍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충격이 아니라 익숙한 미래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규제 논의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엑스파일, E.T., 클로버필드, 인터스텔라 등 수많은 영화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그려왔습니다. 2020년 이후 미국 국방부는 UFO의 존재를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일부는 공개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이러한 영화들과 대중문화는 실제 외계 존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 공포보다는 호기심과 수용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점진적으로 사실 공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정신적인 완충지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프로그래밍의 핵심입니다. 예측 프로그래밍이란 정부나 권력자들이 미래에 실행할 계획이나 사건에 대해 대중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이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을 말합니다. 게이츠의 경고, 루벤스타인의 분석,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논의는 모두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우리에게 익숙하게 반복되어 온 미래 전쟁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에 의해 그 위험을 수용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측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인공지능 전쟁 담론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